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내가 먹던 단백질은 맛이 없었다. 그런데 단백질이 이렇게까지 고소해도 되는 겁니까? 단백질 이제 고소하게 체인지. 고소딘. 2월 12일 월요일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시죠. 김주희 아나운서 휴일에 잘 쉬셨나요? 네. 저는 모처럼 집 근처에 공원에 나가봤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많죠. 도시락도 먹고 또 자전거 타는 모습 보니까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점심시간이라도 잠깐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록 나무를 보면서 걷다 보면 눈도 시원해지고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실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에너지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월요일인 만큼 산책을 통해서 힐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여러분의 하루를 모닝와이드가 응원합니다. 가짜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 27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유나 휘발유에 등유 등의 다른 화학 제품을 섞어서 제조한 건데요.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가짜 석유를 주유해서 엔진이 고장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영업이 중지된 인천 계양구의 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곳이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이 된 곳인데요. 현재는 영업을 정지한 상황입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한 곳인데요. 교통량이 많은 삼거리에 위치해서 평소 이용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거기서 먹고. 네, 나가는 게 동네니까. 많았죠. 우리 동네 이쁘다 보니까 뭐 나가면서 거의 많이들 이용했죠.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되는 가짜 석유. 운행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요. 여기서 넣었다 보고 진단이 났다는데 다른 데도 이상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아니 그거를 뭐 어디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공인기관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다 모르지 않을까요? 경고등이 떠야지 뭐. 해당 주유소를 자주 이용했다는 주민. 그런데 갑자기 차량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영업검사 받으러 갔다가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대. 차를 바꾸든지 해야 된다. 배기 순환 장치 뭐 전체 파이프라인 네, 전체 가정에서 다 갈았죠. 차 타만 했지 이제. 50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물질로 막혀 있었다는 배기관. 가짜 석유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몰랐는데 엔진에 무슨 수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황당해가지고 꺼리겠죠. 이제 동네 주민이 안 가겠죠? 이 차량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짜 석유. 가짜 석유는 정상 제품에 등유, 경유, 폐유 등의 불순물을 섞어서 제조하는데요.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차가 이상이 생기는 거죠. 특히 엔진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운전자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차가 7, 8년 정도 되면은 소리가 나더라도 노화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서 20년부터 시행된 등유 식별제. 5분 내에 등유가 섞인 가짜 석유를 판별할 수 있지만 이 등유 불순물에만 반응해서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시동이 꺼져서 정차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엔진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각종 부품을 교체를 하거나 또 엔진 같은 경우는 비싼 경우에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짜 석유는 엔진 등의 차량 전체 부품을 마모시키는데요. 저기 보면은 연료 인젝터, 연료 분사시켜주는 거. 네. 그다음에 여기 고압 펌프. 이 부분에 최고로 치명적으로 무리가 제일 먼저 갑니다. 열이 많이 나다 보면은
불이 붙을 수도 있고 깨지면서 연료 라인 같은 게 다 망가지니까 기름이 흐르면서 불이 붙고 순간적으로 붙어버립니다. 가짜 석유에 섞인 불순물이 연소되지 않아서 차량의 순환 배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찌꺼기에 쌓인 흙비 부분이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도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문제는 가짜 석유 피해를 개인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휴, 꽉 막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매연이 많이 나온다든지 냄새가 이상하다든지 이게 윤활성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뭐 금방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해당 주유소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배송사고가 난 거예요. 증류 보일러에 경유가 들어가가지고 네. 홍유가 돼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 가짜 석유는 제조와 유통, 판매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그리고 이에 가름하는 어떤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 위반이 반복되어 단속된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주유소 2번의 적발로 인해서 현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엔진이 피스톤 쪽에가 잘못된 거죠. 싸게 해서 150이죠. 아, 이거 완전 의심 못 하셨구나. 그렇죠. 지난 2월부터 폐업한 상황. 불안해서 거기가 하지. 자꾸 자주 바뀌는 데가 깜짝하다 걸렸어요. 2번인가 걸렸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운영하다가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네, 이곳은 여객 터미널과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용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가짜 석유의 경우 피해를 증명하기는 어려운데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을 통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한 주유소에서만 주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증명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죠. 지난 8일 가짜 석유 불법 행위로 27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단속한 경기, 인천 외에도요, 전국적으로 가짜 석유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검사 결과 규정 성분 외에는 품질 부적합 판별을 받아서 피해 구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불순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검사해보라고 하니까 수치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더라고요. 쾅쾅쾅. 예, 이상한 폭발음이 많이 났고요. 나중에는 이제 차가 정지해버려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석유 관련해 문의했지만 추가 검사는 없었는데요. 불순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가짜 석유라고 하진 않고 품질 부적합이라고 해요. 최근 3년간 불량 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총 846건, 이 중 가짜 석유 판매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판매자, 사용자 모두 처벌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검사해서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왜냐? 사용자가 없으면 판매자도 없어요. 나도 모른 사이 내 차에 주유된 가짜 석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6월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습니다.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놀러 왔어요. 시원한 바가 너무 좋아요. 늘어난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 수상구조대원들과 단속반, 이미 비상 상황. 여기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리하고 밖으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24시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조기 개장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인데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날이 계속되는 6월,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한 거죠. 전국에서 몰려든 피서객들. 6월 첫 주 주말 하루 방문객만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른 물놀이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신났죠. 일찍 개장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오늘 바다에 왔습니다. 애도 너무 또 좋아하고 모래놀이랑 또 바다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오전부터 몰려드는 피서객들의 인근 주차장은 이미 만찬. 수용 주차 대수를 훌쩍 넘었습니다. 도로까지 꽉 막혀서 주차장을 연상케 하는데요.
기다리다가 불법 유턴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30분 걸린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 나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쏠리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는데요. 바다를 살피는 수상구조대. 어딘가 급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안전선 너머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쪽에선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 밖에 있는 경우는 전 구역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약 20명의 구조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해변으로부터 100m 밖 부표가 있는 곳까지 구조대가 통제 가능한 일부 구역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통제 따르지 않는 분들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도와 나와야 돼요. 몇 년 전에 이안류가 발생해 약 70명이 휩쓸린 사고가 있었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수상구조대. 개장 전 해수욕장은 구조대원이 없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양양에서는 낙뢰로 1명이 숨졌고 속초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어둠이 깔린 해운대 해수욕장. 6시 이후에는 해수욕장이 폐쇄되는데요. 해수욕장 물놀이 가능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야간에는 구조요원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청 단속반이 나섰습니다. 현재 개장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입수가 가능한데요. 입수 금지 시간에 수영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몇 년 전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새벽 시간에 입수했던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흡연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저희가 해수욕장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서명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여기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아갈 겁니다. 해수욕장은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적발 시에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밤이면 더욱 바빠지는 단속반. 폭죽을 터뜨리는 시민을 발견한 건데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높이. 아주 위험하겠죠? 해수욕장 내에서는 폭죽을 터뜨리면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네, 과태료 있습니다. 일단 신분증 먼저 제시해주세요. 해수욕장에서의 폭죽은 2014년부터 금지됐습니다. 위반 시에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폭죽을 터뜨리게 되거나 아니면 스파클 돌리는 것 때문에 이제 폭죽 탄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끝에 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이제 신발 벗고 돌아다닐 때 이제 다칠 수도 있고. 게다가 폭죽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탄피가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요. 이게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 해수욕장 내에서는 뽀플놀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네, 뽀플 터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스파클 돌리는 것도 다 안 되거든요. 아니 저희가 이거 했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주시면서 저희가 이거 불법 아니냐 해서 준다 했어요. 그런데 폭죽놀이를 하는 건 불법이지만 파는 건 불법이 아닌데요. 해수욕장 인근 상권에서는 버젓이 폭죽을 판매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이면 유독 사람들이 많이 쏠린다는 또 다른 곳.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공원에는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술을 먹다 보니까 되게 그냥 저것도 약간 안주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광안대교 뷰 보면서 좀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왔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흥겨움도 짙어지는 여름 밤바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공원 주인은 떠들썩합니다. 소음에 대한 민원과 쓰레기로 이 공원은 오는 7월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새벽 3시, 곳곳에는 떠난 사람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과 포장 용기가 나뒹굴고 있는데요. 공원 주위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전부터 주민들과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그 때문에 새벽 3시부터 청소가 시작되는데요. 4시 전에 작업을 시작하지요. 그래가지고 한 7시 전으로 작업을 마칩니다.
한쪽에서는 술을 마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 자리를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 주말에는 7, 8톤 그 정도 나와요. 아침까지 이어진 청소.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은 탓에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쓰레기 처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일찍 개장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는 이른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6월이지만 성수기 요금을 받고 있다는 숙박업소들. 지금 좀 저렴한 방은 지금 15만 원씩. 지금 편의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한 7만 원 선에서 보시면 되고요. 좀 간다 할 때는 30만 원까지 가니까. 기본식이 10만 원 그냥 기본이 들어갔거든요. 10만 원 정도. 그때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요. 평상시 금액과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숙박 비용. 하지만 해변 인근 숙소들은 대부분 방이 다 찼습니다. 숙박비가 비싼 탓일까? 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 공유 숙박업소가 늘고 있다고요. 손님이 드링크를 여행 드링크를 끌고 엘리베이터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끄럽지 당신이 제 집에 올라왔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술땡인데 애들도 하면 안 되지. 그건 불법이지 하나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곳에서 숙박업을 하는 건 금지 사항인데요. 민원 신고와 경고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뭐 5명, 6명 이리 와서 막술 먹고 간 이러고 뭐 그런다니까. 그럼 이렇게 다 들려요. 그 입주민들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쉬고 들어간다고. 그때 이제 경찰 들어오거든. 불법 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구청도 집중 단속에 나선 상황.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도 늘어났습니다. 쾌적한 휴양지 조성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강뷰에 역세권 아파트를 8억 원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부동산 소식이 화제입니다. 주택 분양 가격이 날로 오르는 요즘 내 집 마련의 기회일까요? 청약 대기자들이 손꼽아온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두 번째 사전 청약이 이번 달 시작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동작구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로 한강뷰의 역세권까지 입지가 좋아 주목받아 왔었죠. 59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분양가는 8억 7,200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 2월 인근의 아파트는 13억 6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황금 기회라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수방사 공공분양 255가구 중 70%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으로 뽑고 나머지 30%인 76가구를 일반 공급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사전 공고가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동작구 수방사 부지를 찾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물어보긴 해요. 일단은 거기가 위치가 워낙에 좋으니까. 주변 시세 아파트하고 매매가가 5억 차이 안 나니까 5억 높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강도 보이지 용산도 가깝지 어디도 가깝지 나는 물일이라 보긴 봐요. 국토교통부는 6월 1,900여 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9월과 12월 사전 청약 모집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 지원 시 확인하면 좋은 것들은 뭘까요? 만약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적다면 일반 공급 추천 물량을 기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높여주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20%를 저축 총액이 아닌 무작위 추첨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는 12회로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발표되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라는 특성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것인데요. 공공분양이라는 것은 공공성과 시장성, 그러니까 너무 일반 가격하고 비슷하면 안 팔리고 그렇다고 너무 저렴하게 하면 이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주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9억 원에 가까운 분양가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으로 650만 원 수준입니다. 맞벌이만 해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반형의 경우 별도의 모기지가 없어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대출은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해 현금으로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현재는 추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본 청약 시점의 분양가 상승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천 가구에서 만여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10대 건설사들이 올해 4월까지 공급한 민간 아파트 물량이 15,900여 가구라는 점과 비교하면 적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 금리 상황이라던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주요 핵심 지역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약간 상승하는 그런 장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불안감에 소금 사재기? 소금값이 금값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주 들어보셨나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소금이 화제입니다. 한 소금 제조 유통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전날 대비 28% 급등한 후 오름세를 보였고 또 다른 소금 제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소금 관련 주가가 들썩인 이유는 뭘까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내 소비자들 사이 불안감이 커지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금 관련주가 수혜 기대감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짝 급등한 만큼 묻지마 투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긴 어떤 그런 주식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런 가수요가 생기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 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금주와 함께 천일염의 산지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산 천일염 20kg의 가격은 6월 첫째 주 약 17,800원으로 두 달 사이 26% 넘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천일염의 산지 도매 가격이 2만 원 선에 육박한 것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처음입니다. 게다가 소비자들 사이에선 소금 사재기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는 소금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소금을 미리 사둬야 할지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네. 예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한식 같은 경우 소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으니까. 온라인 쇼핑몰도 소금 가격이 인상됐고 주문이 몰려 품절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에 대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와 소금 생산량이 줄었고 장마철을 대비해 천일염 생산자들이 소금을 바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재기는 불안감에 기반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단순 괴담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름 성수기, 항공권이 오히려 더 저렴해졌다고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여행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5만 원대 일본행 항공권이 등장했습니다. 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후쿠오카 노선은 5만 9천 원입니다. 오사카와 도쿄 노선도 6에서 8만 원대인데요. 또 다른 항공사에서는 태국 방콕의 편도 항공권을 10만 원부터 판매하고 4만 원 상당의 추가 할인 코드를 제공합니다.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은 지난달 약 36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폭발하는 해외여행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최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초특가, 최저가 등의 문구를 내걸며 할인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저렴한 항공권이 반갑긴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려고 하면 왕복을 선택할 경우 이벤트가와 다르게 가격이 나와 정작 소비자들은 항공권 가격 인하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광고에 명시된 가격은 편도 노선의 가격입니다. 게다가 돌아오는 노선의 가격은 더 비싼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 결제 금액은 2~3배 더 비싸지는 겁니다. 저렴한 항공권이라고 해서 보면 편도 가격만을 포함했다든지 다른 수수료가 빠져 있는 경우 또는 실제 가격과 달라질 경우가 있어요.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패키지 여행이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 패키지 여행이 쇼핑과 관광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여행 등 MZ세대를 겨냥한 이색적인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탈 수 있는 비행기 등 다채로운 전략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좀 더 저렴하게 여행 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환전할 때 국내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꾼 뒤 현지 환전소에서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는 통상 90%까지 환율 우대를 하고 환전 수수료도 1%대로 낮기 때문입니다. 외화 충전식 카드 앱도 있습니다. 실시간 환율을 반영해 현지 통화로 충전하면 현지에서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데요. 떠나기 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업은 더위는 찾아오는데 훌쩍 뛴 삼계탕 가격입니다.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12% 오른 16,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당에 따라 한방 재료가 좀 들어가면 2만 원을 훌쩍 넘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삼계탕의 주 재료인 달걀 도매 가격이 연초 킬로그램당 3,000원 초반에서 4,000원대로 35%가량 올랐습니다. 고병원성 AI 영향으로 달걀 사육 부수가 연초 대비 110만 마리나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인상과 오른 임대료까지 삼계탕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다우는 우리나라 여행 수지가 3년 반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의 여행 수지는 32억 3,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보다 해외여행에 나서는 내국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전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이 매우 느립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 회복이 50%가량인 반면 중국인 관광객 수는 24% 회복하는 데 그친 상황입니다. 네, 해외여행 나갈 때 여행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의 파인 사이트에서는 각 보험사별 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또 항공권 구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무료 항공권,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는 항공사 사칭 피싱 메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돌보던 여성.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거꾸로 듭니다. 위아래로 흔들고 내려놓는데요. 생후 겨우 18일밖에 안 된 신생아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이것을 검색하자 7만 8천여 가구에 9만 8천여 명 영유아가 월 평균 96시간 이용했는데요. 작년 2만 6천여 명이 등록된 바로 아이 돌봄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여성. 잠시 후 아이의 발을 깨물고 머리를 세게 때리기까지 하는. 왜 저러죠? 여성의 학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아이 돌봄, 처벌, 영유아, 학대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이를 안고 재우는 여성. 갑자기 아이를 심하게 흔듭니다. 목도 가누지 못하는 3개월 된 아이였는데요.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이를 세게 내려놓더니 이내 다리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100일도 안 된 아이를 학대한 사람은 바로 아이 돌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고 뭐 그때의 감정은 이를 말을 할 수가 없죠. 머리 검 CT에서 출혈로 의심되는 소견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너무 당혹스럽죠. 너무 무서웠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돌봄이 검찰이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는데요. 최근 2심에서 8개월로 선고돼 아동학대 형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몸이 안 좋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었던 점, 그런 점에서 1심의 판결이 무겁다라고 나왔는데 근데 8개월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죠. 아이에게 가해진 무차별 학대, 아이 부모는 형량을 납득하기 힘듭니다.
부영을 5년이나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아이 연령이라든가 피해의 정도라든가 또 가해자 유형력 행사의 정도라든가 포함을 해서 5년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제안을 한 건데 부영에 비해서 선고형이 너무 적어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부모의 간절한 외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던 여성이 갑자기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하자 머리를 때리기까지 하는데요. 진짜 뭐 하는 짓이에요? 황당하네요. 말 못하는 애 같아 진짜. 14개월 된 아이에게 가해진 폭행.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꼬집고 게다가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많이 믿었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맞벌이였던 부부, 아이 돌보미를 믿고 맡겼지만 결국 돌아온 건 학대였습니다. 밝혀진 학대 정황은 총 34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아이 돌보미. 아이를 돌봐야 할 돌보미가 학대 가해자가 된 상황. 전문가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선고되는 형량은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형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눈높이나 감수성에 맞춰서 아동학대 양형 기준이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아이 돌보미, 여성가족부, 사설업체, 정부 지원 돌보미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17개월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고 팔다리를 잡아 거칠게 끌어당기더니 이내 아이를 밀치기까지 합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이를 억지로 눕히는데요. 주로 먹을 때 볼을 잡아 당기면서 강제로 집어넣고요. 아기가 싫다는 의사표현도 했어요. 도리도리를 하면서도. 그런데도 꾸역꾸역 우는데도 집어넣더라고요. 옥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아이를 봐달라고 한 거지 내 아이를 아프게 해달라고 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소개받아 믿고 맡겼던 돌봄이었다고요. 정부 돌보미는 말 그대로 앞에 정부가 붙으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고 좀 믿음이 더 갔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못 맡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 돌보미를 다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사건 이후 이상 행동까지 보였다는 아이. 4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돌보미는 사건 이후에도 몇 개월간 돌봄을 계속했다고요. 자격 정지가 돼도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아동학대건으로 설사 이제 자격정지를 받았다가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해도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지자체에서 판단하셨을 때 일을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는 있고요.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닦아주는 듯 하더니 얼굴을 세게 밀거나 누릅니다. 심지어 아이를 안고서 알기 힘든 이상한 말까지 하는데요. 사설 돌보미 업체를 통해 아이 돌보미를 소개받은 부모. 홈케마르가 없었으면 학대 정황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전문가는 돌봄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민간 단체에 의한 아동 돌보미에 대한 관리는 더욱더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관리감독 강화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지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빅데이터로 알아본 아이 돌보미, 돌봄 체계, 80시간, 자격 강화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이 돌보미를 찾기 어려워 불편한 상황도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이 돌보미의 수보다 이용자가 더 많은 상황. 반년을 대기하는 것은 기본이라고요. 심지어 아이를 업고 담배를 피우는 아이 돌보미도 있었는데요. 이에 자격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는 18살 이상의 누구나 80시간의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돌보미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요. 반면 독일에서는 3년간 교육을 받아야 아이 돌보미가 될 수 있는데요. 자격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교육 과정을 길고 또 충실하게 한다. 두 번째, 면접 채용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수 교육을 의무화해서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제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실제로 내 아이처럼 돌보는 돌보미들마저 피해를 보는 상황. 피해 이후의 고통은 오로지 피해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아기는 몸으로 표현한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라는 걸 실감 다시 느꼈고요. 엄마 나 좀 봐달라. 저 사람이 날 힘들게 아프게 한다. 제가 빨리 깨치를 못한 게 너무 미안하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인 아이 돌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올라 봉디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포르투갈의 포르투입니다. 올여름 혹시 유럽 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그림같이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 풍경과 그 안에서 즐기는 나만의 온전한 쉼. 화려하지만 소박한 멋이 넘쳐나는 낭만과 여유의 도시. 포르투 한 달 살기 여행 지금 시작하죠. 포르투에 숙소를 얻게 되신다면 첫 번째 빌라노바드 가이아 지구, 두 번째 히베이라 광장 주변부, 세 번째 포르투 시내 정도로 크게 세 가지 구역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빌라노바드 가이아 같은 경우는 로컬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렌트비가 형성되어 있어서 한 달 살기 여행을 하실 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어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시내 중심부랑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 이동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에요. 두 번째로 히베이라 광장 주변부 같은 경우는 메인 관광지인 도오르강 주변이기 때문에 강가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수많은 노천 카페와 언제나 버스커들의 공연을 볼 수 있고 유럽의 낭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단점이라면 메인 관광지 주변이다 보니 밤에 좀 시끄러울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세 번째로 포르투 시내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이다 보니까 이만장의 아줄레주 타일로 장식된 상벤투 기차역과 맛있는 레스토랑들과 수비니어 샵이 늘어서 있는 플로렌스 골목까지 도보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싼 렌트비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르투는 도시의 특성상 비탈길이나 돌길이 많기 때문에 숙소 선정하실 때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덕이나 돌길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버스나 트램,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약 13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포르투의 트램. 탑승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Hola, can I buy a two-way ticket? Yep. Yeah, 티켓은 탑승 시에 구매 가능하고 편도보다는 왕복 티켓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게 저렴하다고요. 포르투의 상징과도 같은 트램,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포르투 전 지역을 돌아보기에 아주 좋은 교통수단이죠. 트램을 타고 도착한 곳은 포르투 시내에 위치한 두광씨의 집.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햇볕이 잘 드는 큰 방과 넓은 거실, 그리고 시설이 잘 갖춰진 주방까지.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로 유명한 포르투. 한 달 숙박비는 얼마일까요? 포르투의 한 달 숙박비는 850유로 렌트비를 매달 내고 있어요. 저는 룸메이트랑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각각 425유로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은 집이라서 이 공과금이랑 합치면 대략 한 75만 원 정도 비용이 고정 지출로 나가고 있어요. 식비 절약을 위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주방 가전, 그리고 보일러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오래된 집들은 보일러가 좀 작고 샤워를 하다가 온수가 끊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르투의 생활 물가를 알아볼까요? 이곳은 과일부터 정육, 치즈까지 없는 게 없다는 포르투의 전통 재래시장 몰량시장인데요. 귤 같은 경우 키로당 1.29유로, 키위도 1kg에 4,000원 정도,
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납작 복숭아죠. 1kg에 4유로, 6,000원 정도의 가격이더라고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정육점입니다. 포르투는 특히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저렴하기로 유명한데요. Olá, boa tarde. 1 kg, por favor? Sim.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사봤습니다. Muito obrigado. 가격은 1kg에 6.5유로, 하나로 약 9,000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고급 식재료인데 이곳에서는 정말 저렴하죠. 와이너리 투어가 있을 만큼 포르투는 와인 애호가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곳인데요. 다양한 로컬 와인은 물론이고 높은 품질의 와인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많은 양이 부담스럽다면 잔으로도 판매하니까 식사랑 같이 즐기기에 좋겠죠? 특히 포르투는 바다가 가까이에 있어서 해산물 요리가 유명한데요. 그래서 포르투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두강 씨의 추천 맛집을 가봤습니다. The one grilled octopus with roasted tomato. 잠시 후에 나온 요리는 꼴보라고 불리는 통문어 스테이크인데요. 토마토랑 같이 오븐에 노릇하게 구워냈죠. 한국의 문어 요리와는 전혀 달라서 그 맛이 더욱 궁금한데요. 포르투 문어 요리는 굉장히 야들야들한 식감으로 유명합니다. 야들야들한 포르투 문어 요리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포르투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일몰 명소 모르 정원으로 향했는데요. 벌써부터 언덕 가득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죠. 뜨거운 열기도 잠시. 이내 노우르강을 배경으로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매일 열린다는 버스킹 공연까지 많은 사람들이 포르투를 인생 여행지로 꼽는 이유, 바로 이 모르 공원에서 즐기는 멋진 일몰 때문이죠. 가성비 넘치는 포르투 한 달 살기 여행. 예산도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낭만과 여유가 넘치는 도시 포르투갈의 포르투였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 전북 무주의 산골 마을에 나타난 이것. 웬빛이 도는 갈색 털에 긴 꼬리.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망을 보는 미어캣 아닌가요? 미어캣이 여기 왜? 산골 미어캣 등장에 사람들도 놀라워했는데요. 아프리카 사막에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동물인 미어캣이 산골에 나타난 이유. 영상 속 미어캣을 찾아 무주군 덕유산 자락의 작은 산골 마을로 가봅니다. 미어캣을 보았다는 주민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족제비보다는 조금 크고 우리나라 짐승으로서는 고양이보다는 좀 작고 그렇던데요. 지난달 이 마을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미어캣. 처음 보는 동물이었다고요. 미어캣을 발견한 곳으로 향했는데요. 해발 약 400m의 사과 과수원. 사막에서 서식하는 미어캣이 이곳에 나타난 겁니다. 무심결이 보니까 잘 그냥 우리나라 동물이 아닌데 이런 생각만 들었죠. 이렇게 찍었거든 이렇게. 일하는 도중에 무언가 발에 기어올랐다는데요. 바로 미어캣이었다고요. 난생 처음 보는 동물에 신기해 사진을 찍었는데요. 원래 경계심과 공격성이 강한 미어캣. 그런데 이 녀석은 낯선 사람에게 다가오며 친근하게 따랐다고요. 신기하네요. 사람을 보니까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래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걔가 이제 막 뛰어와서 막 하니까 무서우니까 올라간 거지. 며칠 뒤 산으로 사라진 녀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마을 주민의 집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빨래를 누르고 있더니 막 여기서 쭉 들어가고 쭉 들어가고 집 안으로요? 아주 그 쫓아내는데 한 애먹었어요. 저는 막 싫어가지고. 낯선 동물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 뭐 다리 밑으로 자꾸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사람을 피하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가오며 마치 반려동물처럼 따라다녔다고요.
키우더니 네. 요놈이 조리 들어갔어요. 요리 들어가는 게 지가 앞발로 이렇게 하고 요리 쏙 가버리더라고요. 나한테 너무 붙으니까 그게 조금 얘가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우리 집에 강하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지? 그게 제일 저기 했었어요. 조용한 무주 산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어캣. 자, 녀석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야생동물 보호센터.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는 곳인데요. 현재 80여 종의 야생동물이 보호 중입니다. 네, 미어캣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무지에서 발견된 무주캣입니다. 제작진을 보자 친근하게 달려오는데요. 미어캣은 경계심이 많은 야생동물이지만 이 녀석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며 이렇게 따랐다고 합니다. 잘 따르지 않아야 정상인 건데 누가 키우다가 유기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먹이 달라거나 놀아달라고 좀 앞으로 오는 경향이 있어요. 임시 보호를 거쳐 일주일 전 이곳에 왔다는 녀석.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요. 특별한 동물들, 특이한 동물들 키우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데리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육하는 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좀 키우다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유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곳엔 또 다른 외래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올해 초 부족관리센터에 온 미국 너구리 라쿤인데요. 전문가는 유기되는 외래 야생동물의 위험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사람한테 어떤 질병을 전파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동물들이 이 동네에 와서 서식을 한다면 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또 조차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야생동물 유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포도 주세요. 안 좋아요. 네, 주세요. 귀엽고 독특한 매력에 화제가 되고 있는 라쿤, 미어캣 등의 외래 야생동물. SNS에 이들의 모습이 공유되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정에서 야생동물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점은 귀엽다는 거고 이게 단점은 귀엽다는 거 빼고 전부거든요. 단순히 먹을 거, 이제 치우는 거, 병원비뿐만 아니라 집안 물건들을 박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은 눈으로만 보시고 굳이 이제 힘든 길을 가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5월 경북 김천의 하천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늑대 거북이 발견됐는데요. 사납고 힘이 세 사람도 위협한다는 늑대 거북. 우와! 무서웠어. 지금 너무 무서웠어. 강력한 턱힘은 손가락도 잘릴 정도입니다. 늑대 거북의 경우는 굉장히 강한 그 육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하천 생태계에서 자기의 그 먹이가 되는 동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생태계 자체는 완전히 붕괴될 거라는 거죠. 그 지역에서. 지금 방금 이제 늑대 거북이. 나 봤어. 애완용으로 키우던 붉은기 거북 또한 유기가 증가하며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외래 야생동물의 규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 캐스퍼야? 부럽네. You know where we're heading, ready to go, where to go. We're gonna hit the heights. I said follow the. 모두에게 사랑받는 놀라운 능력. 인크레더블 캐스퍼. We're gonna hit the. 더 부담 없이 만나는 디 에센셜 라이트 출시. 아이디 만나이 챌린지. 양팔을 벌려 한 발로 선다. 눈을 감고 삼성 아이디 비타카드를 무릎에 올린다. 나의 몸을 나이에 맞게, 나에 맞게. 쓸수록 젊어지는 삼성 아이디 비타카드. 삼성 아이디 카드. 츄. 그녀는 계산적으로 살기로 했다. 럭셔리 호텔에
승마 체험까지. 야놀자 초특가로. 축축해. 놀자 계산적으로. 야놀자.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비는 내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다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